기아 타이거즈 구단 내부에서 외국인 선수 재계약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팬들이 가장 놀랄만한 건 바로 제임스 네일의 잔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요. 현재 구단 내부 분위기는 당연히 재계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긍정적입니다. 네일 본인 역시 팀에 남기를 원하고 있고 기아 프런트는 이미 구체적인 조건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또 한 명, 아담 올러. 시즌 막판 피로 누적은 있었지만 팀 내부 평가가 나쁘지 않았고 본인도 잔류 의지가 강해 결국 네일과 올러 두 외국인 투수는 모두 재계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단은 외국인 타자 교체는 이미 확정했는데요. 패트릭 위즈덤, 홈런을 35개나 치고도 결국 살아남지 못했죠. 구단은 타격보다 더 큰 문제는 수비와 일관성이라며 이미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물색 중입니다. 이번엔 확실히 장타력의 수비까지 되는 외야수로 방향을 잡은 상태라고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네일과 올러의 재계약 협상 상황, 그리고 위즈덤의 방출이 확정된 배경, 마지막으로 기아가 노리고 있는 새로운 외국인 타자 후보군의 방향성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네일은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팀이 부진에 빠졌을 때도 네일은 묵묵히 제 몫을 해냈죠. 불펜이 경기 후반마다 무너지고 타선이 침묵해도 그는 매번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리그 정상급 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팬들이 보기엔 승수가 적어서 아쉬웠지만 내부 평가로 보면 올 시즌 네일의 성적은 지난해보다 더 발전한 수준이었는데요. 평균 자책점 2위, 안정된 제구력, 그리고 한결 완성된 커브와 스플리터. 이 세 가지가 모두 올라왔죠. 특히 스위퍼의 회전수가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직구와의 조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시즌 중반 이후에는 타선의 지원이 거의 없어서 네일 본인이 완벽하게 던지고도 승리를 놓친 경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승패 기록만 보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죠. 하지만 구단 내부에서는 이미 네일은 팀의 일선발 자원이라는 인식이 확고합니다. 무엇보다 네일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꾸준함과 팀 적응력이죠. 부상 없이 시즌을 완주했고 훈련 태도나 덕아웃 안에서도 리더십을 보이며 젊은 투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재 네일은 구단과 긍정적으로 재계약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팀에 남는 방향으로 거의 가닥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단지 변수는 단 하나, 메이저리그 오퍼 여부죠. MLB 구단 중 일부가 네일을 모니터링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제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상위 리그에 부름이 없고 기아가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네일의 잔류는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그는 이미 기아에서의 시즌을 잊지 못할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남기며 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네일은 지금 떠날 이유가 없는 에이스입니다. 기아 구단 역시 그 점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 겨울 기아의 첫 번째 우선 과제는 명확합니다. 제임스 네일을 반드시 잡아라. 그게 내년 시즌 반등의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아담 올러는 시즌 초반부터 강력한 구위로 상대 타자들을 압도했는데요. 특히 초반 5경기 동안은 0점대 이닝당 출루 허용률을 기록하며 리그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패스트볼의 회전수와 무브먼트, 그리고 슬러브의 예리함은 올 시즌 외국인 투수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의 피칭에는 늘 하나의 아쉬운 패턴이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1회 난조, 그리고 한 이닝 대량 실점 징크스였죠. 시즌 내내 첫 이닝에서만 유독 제구가 흔들리고 평소라면 잡아내던 타자들에게 장타를 맞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1회만 넘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한 피칭을 했지만 이 초반 흔들림이 통계적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났죠. 1회 피안타율이 3할을 넘고 2회부터는 1할대에 그쳤는데요. 그만큼 초반에만 약하다는 평가가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한 이닝 정도 실점이 있더라도 그 뒤를 완벽하게 막아내며 꾸준히 자기 몫을 해냈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러의 팀 적응력과 태도입니다. 기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러는 팀 내부에서도 성실함의 끝판왕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등판일이 아닐 때에도 젊은 투수들과 함께 불펜에서 루틴을 공유했고 야수들과도
자주 대화하며 경기 감각을 맞췄다고 하죠. 특히 내일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두 사람은 사실상 원투펀치라기보단 파트너에 가까웠습니다. 서로 다른 유형의 투수지만 경기마다 서로의 루틴을 공유하며 선의의 경쟁을 이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피로 누적이 보이긴 했습니다. 평균 구속이 1, 2kg 정도 떨어지고 변화구의 날카로움도 다소 줄었지만 이건 외국인 선수들이 첫 시즌에 흔히 겪는 자연스러운 피로 현상이죠. 구단 내부에서도 피로 누적이지 부진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재 올러는 재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선수 본인도 기아 잔류 의사가 확실하며 기아 구단 역시 올러는 잡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하죠. 단순히 외국인 투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팀 분위기와 로테이션 안정감 측면에서도 내일 올러 체제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입니다. 요약하자면 올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가 기아 마운드를 지탱했다는 점엔 이견이 없습니다. 1회 난조만 잡아낸다면 그는 내년 시즌에는 KBO 리그 최고의 우완 투수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죠. 한편 기아는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과의 결별을 택했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이 정도면 성공한 영입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단점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났죠. 홈런을 35개나 때려내며 장타력을 입증하긴 했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팀 공격 흐름을 끊는 타자였습니다. 타율은 2할 3푼 6리,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 중 리그 최하위권, 득점권 타율은 1할대에 머물렀죠. 게다가 시즌 중 허리 부상으로 3차례나 이탈한 것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전반기보다 후반기의 타격감이 확연히 떨어지면서 구단도 더 이상 재계약의 명분을 찾지 못했죠. 구단은 이미 위즈덤의 대체 자원으로 새로운 외국인 타자 시장을 탐색 중인데요. 방향은 명확합니다. 장타력은 유지하되 수비와 기동력이 되는 선수. 다시 말해 단순히 홈런만 치는 거포형이 아니라 외야, 수비와 주루까지 병행 가능한 멀티형 중장거리 타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즉 기아가 노리는 건 단순한 외국인 거포가 아니라 김도영, 나성범, 최형우 라인을 뒷받침할 중심 타자입니다. 장타도 치고 외야 수비도 안정적이며 팀 공격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거죠. 이런 방향은 이미 구단 내부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도 확인됩니다. 미국, 멕시코, 일본 리그를 중심으로 외야수 자원 몇 명을 리스트업해 두었고 현재는 장타율과 수비 지표가 균형 잡힌 선수를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결과적으로 기아의 내년 그림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내일 올러 원투펀치로 리그 정상급 마운드 구축,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중심 타선 강화, 부상 복귀 자원과 젊은 코어의 성장. 내년 시즌 기아의 가장 큰 키워드는 안정과 성장입니다. 부상으로 무너졌던 한 해를 뒤로하고 이제는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다시 올라서는 팀.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일과 올러 그리고 새 외국인 타자가 있습니다. 팬들의 시선은 차갑지만 그 누구보다 기아를 오래 지켜본 팬들이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팀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그 실패로부터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지금의 기아는 바로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겨울이 끝나면 기아는 또 한 번 변할 것입니다. 그 변화가 진짜 도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실망으로 남을지는 지금 이스토브 리그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강팀 기아. 다시 그 이름을 되찾는 그날을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